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야기를 우리상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친상을 당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야만 하는 제 처지도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만 공인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온 결의가 항거했던 3.1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4년,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54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 협력은 동아시아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북중러 군사 동맹에 맞선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큰 줄기가 되었고 동아시아 평화 유지에 기여해 왔습니다. 상대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문화예술 교류가 확대되는 등 한일 관계는 민간 차원에서도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방면에 걸친 양국 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 양국이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돌려 말할 것 없이 여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과거사 문제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난날 제국주의의 침략과 그로 인한 우리 국민의 고통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고노다마 같은 진일보한 입장이 나온 적도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거로 쉽게 돌아갔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져나오는 독도 망언과 위안부 망언,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심사 참배로 우리 국민에게 상처를 주었고 한일 관계에 긴장을 조성해 왔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서 치졸한 경제 보복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공허하고 불편한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과거에 연연해하는 것은 일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그런 것처럼 일본도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주변국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면 이미 끝났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행한 역사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이유를 들고 나와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바로 이런 일본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고 미래로 나가자는 일본의 주장이 공허한 것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일본이 진정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바란다면 지나온 과거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최근 한일 갈등의 실마리를 풀고 온전한 미래를 향해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로 나가고 싶다면 지나온 과거를 당당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국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은 바로 책임 정치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운영 결과에 대해 이제 온전히 책임져야만 합니다. 과거 정부를 탓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다 지났습니다. 집권 3년 차를 지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자초한 경제 위기를 피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도발과 막말에 단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기승전 북미 대화에 매달리다 오리무중의 상황을 빠진 외교 안보 문제 또한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만이 옳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입니다.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경제 위기 또 안보 위기를 경고할 때마다 발목 잡기로 폄하하면서 마이웨이를 고수하다가 오늘의 이 사태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야당을 대화와 협치의 파트너가 아니라 적폐 세력, 심지어 친일파로 매도하며 대결 정치를 부추기고 일상적으로 국회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를 두고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혁명 정부의 수반으로 착각하고 나만이 옳고 남들은 모두 틀렸다는 독선적인 자세로 국정을 대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정점에 있는 사건이 최근 석 달간 대한민국을 블랙홀에 빠뜨린 조국 사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조국 사태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했던 바로 이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의 평등을 비웃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은 사람을 끝끝내 법무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검찰을 겁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며 범죄 피의자를 비호했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약속한 평등, 공정, 정의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청년들은 회복하기 힘든 좌절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애초에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지명을 철회했으면 조국 사태는 없었을 일이었습니다. 뒤늦게 잘못된 인사였음을 알게 됐다면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고 임명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셀프 청문회로 삼권 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절반이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사람을 기어코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회를 능멸했습니다. 검찰을 압박하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둘도 나뉘어 갈기갈기 찢겨나간 국민의 마음을 두고 국론 분열이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의 표출이라며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송구스럽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 것은 비겁한 처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성찰, 검찰개혁 운운하며 국민 분열의 책임을 남들에게 떠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배임 행위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온 나라를 두 동강을 낸 국민 분열 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반성하고 사죄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역설적이지만 조국 사태가 남긴 성과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실체가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청와대와 여당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정권의 시녀로 검찰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가장 놀라웠던 것은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이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인권이 걸린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만 성취 가능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장관 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면 검찰개혁이 된다고 믿는 발상은 문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하는 군사 독재 정권의 행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몇 달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윤석열 총장을 국민의 희망으로 추켜 세우며 검찰총장으로 파격 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를 보지 말고 엄정하라. 하지만 조국 사태가 터지고 검찰의 칼끝이 막상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자